우리가 칼 색에 대해서 그 도표를 만들어 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도표를 만들어 봤어요. 자, 조선이란 말은 언제 생겼냐? 자, 제전국에서 조자가 세요. 전후 고양시. 이게 전후 고양시는 고조선 3대 천자이십니다. 요분한테 8분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8분 중에 6분만 기록이 되어 있고 다른 분은 2분은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또 나중에 이제 그 청동기가 나와가지고 또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지금 현재적으로 중국 책에서 나오는 분들은 6분이 나옵니다. 그 요 6분이 이 첫 번째 제조록 이 분이 바로 첫 번째 칼에 나온 분이고요. 그리고 요 6분이 두 번째, 세 번째 칼에 나온 분들입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은, 자, 그러니까 요 분들이 바로 고조선의 현대 문명을 포태할 수 있게끔 토대를 마련하신 분들이에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한 건 아니지만 그분 후손들이 그래가지고 역사가 펼쳐지면서 그런 과정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 제전국이라는 고조선 3대 천자시 분에서 바로 조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분의 양자이신 이 곤이라는 분이 계세요. 곤이라는 분에서 선자가 생깁니다. 조자 그 앞옆에 우변이죠. 우변에 월이 있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엔 배주자가 있습니다. 왜 배주자냐? 사람이 조상님들 잔을 올리다라는 의미에서 배주자를 썼습니다. 배주죠. 그것이 나중에 달월로 바꿉니다. 달월. 자, 배주, 달월. 앞에 훅만 따보세요. 배달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나옵니다. 그것도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이제 나중에 편집할 때 조자에 대해서 이제 나올 겁니다. 조자, 배주에서 원래 이게 배주, 달월 해가지고 배달. 이래서 배달이 나. 요새 요는 없죠. 이 순이 여기 있습니다. 순이 여기 있죠. 순하고 한 세대가 조금 높은 사람이 요의 딸이 또 순이 부인이 되니까요. 서경에서 요로 마감하고 그 이전에 역사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그저 요술 시대하면서 이상 정치가 행해졌던 솔로 채색해버리고 그 당시에 어떻게 정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그냥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버렸고 또 그 이후 500년 뒤 사마천이 오제봉기로 수습 체계하는 과정에서 조선에 대한 문제를 고의로 부정한 것이 이 시대에 와서 다시 회복된 것이다. 왜? 자, 고금을 통해서 고조선이 어떻게 해서 기록적으로 되찾을 수 있으며 어떤 인물들이 어떻게 역사 주인으로 역사를 이끌어 왔느냐에 대해서 고금문에서 찾아낼 수 있었다. 고조선이 실제로 역사의 통상적인 인식체계에서 사마천이 말한 오제 시대이며 그 다음 있는 역사가 또한 어떻게 발전했느냐에 확인하는 객관성이 성립된다. 자, 이제 제가 조선이란 말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그래서 이제 1번입니다. 먼저. 자, 조선이니 한이 개념은 현재 한반도 중심 국가 또는 민족에 국한된 개념이지만 4,500년 전에 중국 대륙에 동방 문명을 뿌리내린 나라 조선과 한 이름이며 이 두 가지 이름은 신농시 족과 황제족이 과연 누비혼으로 뜨개질할 때 우리 어릴 때 5학년 때 실갈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실갈을 배웠습니다. 그때 바느질 하는 것도 아마 배웠던 것 같아요. 조선이 뒤를 황제족을 중심으로 일어난 지금 한족 선조들이 나라를 하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가 역시 조선 그리고 한 다음을 이어서 일어난 나라이며 이 무렵에 역사 기록을 한 문자가 즉 청동기에 새겨 찾겨져 나오는 고금문이 고조선 또는 고한의 문자이다. 어떤 상형 문자가 먼저 나와 상형은 이 한자를 공부하니까 한자를 공부하면 응용이 돼서 한글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천지인도 이 바로 어떤 그 사고 체계가 있기 때문에 한글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모음은 천지인으로 다 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그 한글의 한글 학자들이 쓴 한글의 어떤 기막힌 내용도 상당히 이 표문제를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의 생각이 단순해져요. 자, 따라서 고조선을 말한다고 한다면 한자로부터 2000여 년 전의 글자를 읽을 수 있어야지만 한자로부터 2000여 년 전, 그러니까 4500년 전, 반만 년 전이죠. 글자를 읽을 수 있어야지만 가능하고 조선에 대한 올바른 해석하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고조선이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면서 아니 고조선 시대에 문자라는 것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함부로 고조선이 어떠하고 고한이 예전에 고한 열고자죠. 어떠하다고는 섣불리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조선이란 문자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동양에 어떻게 해서 역사가 시작되고 문자가 어떻게 시작된 것을 또 더 나아가서는 현 인류 문명이 고조선으로부터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고로 원시 반부되는 즉 우주의 가을 세상이 되는 지금 세상의 판도가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유도 되기도 한다. 원시 이 조자의 글자가 일자는 뭡니까? 바로 염제신농시 그분을 가리키죠. 예, 하나. 자, 우리가 좀 높은 신분을 존칭할 때 님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의자, 이 의는 바로 뉘조 할머니. 자, 뉘조 할머니가 누굽니까? 신농시, 염제 신농시 그분의 따님이면서 동생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따님이면서 동생이란 이해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붙이면 십자가 되죠. 십자가. 자, 그래서 일은 바로 십자가로 읽기도 합니다. 일자는 누굽니까? 대화주시죠. 대화주시 누구예요? 신농시 그분의 아드님이죠. 대화주시. 자, 신농시 일과 의, 십자 그리고 월이 6글자 합쳐서 여러 가지 뜻이 모인 글자이다. 맨 처음 월이 아니고 사람인면에 배주자예요. 사람인이 위에 있고 밑에 배주자이죠. 이것이 제국대 월자로 바뀝니다. 고조선 때의 최초의 인칭 대명사이며 최초의 글자인 일이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란 부호문자이며 이분이 바로 염제신농시 그분을 가리킨다. 고조선 최초의 이분이 바로 염제신농시 그분을 가리킨다. 나중에 이 일자를 일로도 읽고 양으로도 읽겠다. 여기서 나오는 게 또 일본이죠. 일본. 이렇게 쉬우면서 어려운 글자가 바로 일자이며 하나자이며 또 하나 일자가 고조선 문자에서 열식으로 읽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곧 현 인류 문명의 역사를 여시고 개벽하셨기 때문에 열십이라고도 읽는다. 그리고 이 일자는 하나님의 직계 후손인 한국이 읽어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글자이기도 하다. 허신의 설문하에서 일하상 통지 위아래가 통한다. 위아래 하늘과 땅이 통한다는 얘기입니까? 인이 상행 위로 꺼서 독약신 머리 신자 신 가시죠 가. 자, 인이 하행 독약 퇴라. 자, 그 밑으로 끌어서 퇴라고 읽는다. 이런 글자가 아래 위로 통한다는 뜻이다. 위로 거서 읽을 때는 가마신을 읽으며 아래로 거서 읽을 때는 물러갈 퇴라고 읽는다. 결국 일자를 쓰고 일자의 머리죠 우두머리 신자로 읽는다는 뜻이다. 많은 우두머리 가운데 가마 이 머리인데 가마죠. 되는 사람, 중심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며 이른바 왕 중의 왕이란 말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란 말은 불교에서 말하는 재성전도 아니며 더욱이 우주를 창조하고 주재하는 불가사의한 범신업적인 하나님도 아니면 바로 우리를 자신이 일백가지 성을 낳아주신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님을 말한다. 인간의 주인이 되며 천지가 바로 잡힌 인존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바로 찾음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낱낱이 알 수가 있다. 일자가 남자를 상징하는 상현체 글자이듯이 의자는 여자를 상징하는 최초의 상현체 글자이다. 일자는 하나밖에 없는 님 하나님이라 읽었듯이 의자는 하누님이라고 읽어야 되는 글자이다. 하누님. 이것은 일석이승 옛날에 이승 이분이 쓴 국어사전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감수한 국어대사전
에도 하느님은 하느님 방언으로 나와 있지만 하느님은 하나밖에 없는 누님이란 뜻을 알 수 있다. 누님이란 누워서 시를 받는 님이란 뜻이기도 하다. 사바신 역은 사기 오제본계 황제가 헌원이 언덕에 샀을 적에 선흥씨 딸에게 장가갔다. 선흥씨가 신동씨란 말을 하기가 껄끄러우니까. 왜? 그러면 사기 본기가 자체가 거짓말이 드러나니까. 선흥씨, 서쪽 언덕. 왜? 섬사서 그쪽이니까. 중국의 섬사서는 호남성의 서쪽이에요. 딸에게 장가갔다. 이를 뉘조로 간다. 뉘조가 뭡니까? 뉘자 잘 보세요. 이게 뉘자를. 여자가 밭에서 실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누에 농사를 진 거죠. 누에 농사를 실제로 가르쳐가지고 누에 농사하면서 옷을 입게 하는 실을 뽑는 일을 하죠. 그러다 지도를 하죠. 그래서 뉘자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뉘조는 황제의 정비로 두 아들 낳았다는 기록에서 등장하는 뉘조가 고조선을 해석하는데 두 번째 열쇠가 된다. 자, 황제의 정비, 뉘조를 나타내는 고급문으로서 이거 이제 난 글자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책에 다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편집할 때 또 이제 붙일 겁니다. 이 글자를 처음 책에 수록한 사람은 송나라 때의 설상공으로 그의 역대 종족 이기 관지 법첩 번 5군의 용고라고 이름 붙인 숫자에 새겨져 있으며 이 용을 진, 곧 누에로 해석하는 사람은 낙득이 선생이었습니다. 누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의 족속이라고 하면 나는 뻥족이요. 나 뻥만 치면서 살았던 족속이요. 난 거짓말을 한 족속이요. 하고 자 대한한 사전에 장삼식에서 이 사를 쓴 건데 이 사전이 이렇게 두꺼워요. 하여튼 다행히 이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잘 볼 수 있었죠. 뉘조를 선흥씨 딸로 황제 정미이며 처음으로 양장을 가르치기 때문에 선장이라기도 하고 원유 먼 곳에 여행을 즐기다가 도로에서 죽었기 때문에 도로신화로도 함. 이게 사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중원사전엔 레이라고 읽으며 인명에 쓰인 것처럼 황제 정미로 양장수를 발명했다고 전함. 1, 2번이 뉘자에 대한 해석으로 대체로 글과 음은 비슷하나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 양잠신이란 뜻에서 보듯이 누에 기른 여자가 뽕바에서 누에를 길러 실을 뽑아 진매를 짜는 여자란 뜻이며 이런 뜻을 가진 본래의 글자가 용으로 된 까닭에는 반만의 역사의 구체적인 깊은 내용이 숨겨져 있다. 자, 뜻이 이런 뜻을 가진 본래의 글자가 용으로 된 까닭에 반만의 역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깊이 숨겨져 있다. 어느 누구도 하늘에서 풍운 조화를 부리고 비와 가물을 마음대로 용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누에를 용이라는 의미로 붙였던 번데기 용에서 나온 번데기 용자가 이렇게 씁니다. 번데기 용은 뭡니까? 누에 다 씹고 나온데요. 번데기 굉장히 영양가 많죠. 가수 이스라 락빈 선생의 양족은 잠으로 말하고 웅족은 황제는 용으로 왔다는 해석을 하였다. 이런 해석을 누에의 본래 글자인 진짜로서 모두 풀이한다. 진짜는 뭡니까? 누에가 잠자는 모습을 형용한 거죠. 그 진을 우리가 용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 답습하고 있는 것이 보여진다. 하늘로 날아 올라간 누에가 용이 되고 풍물을 낸다는 것은 하적이 꾸며낸 새빨간 거짓말임을 고조선의 해석을 통해서 4000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밝혀지게 되었다. 우리가 이 일자가 바로 염제 신동씨 그 분을 가리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의자는 우리가 일자로 얘기하는 그 의자는 바로 뉘조 할머니. 그러니까 신동씨 그분의 따님이면서 동생이었던 그 분이죠. 그 분이 합쳐서 10이 되죠. 자, 10은 가로와 세로가 만나고 동서양이 망하고 철학과 과학이 망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글자가 생겨난 그 연호는 다 그거였고 그 밑에 일자는 대화 주시 그러니까 하날림이라고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날림, 날일자를 써가지고 자 그리고 또 밑에 다시 또 한번 해가지고 이어서 계속 해가지고 사람이 잔을 올린다라는 말에서 이게 조처가 생겨난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니까 그 말이 일자와 의자가 합쳐진 글자이므로 염제, 황제 두 집안이 서로 혼인함으로써 비로소 동양에서 역사의 문이 열리는데 이것이 바로 선천개비를 할 수도 있으며 이제
그러니까 원시 반복되는 후천 개벽의 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조처에 먼저 십자가 생기고 이어서 신농씨 아들인 희와 주씨가 다시 황제의 딸 상하 또는 이것을 상자로 읽기도 하고 항자로 읽기도 합니다. 하가 어디에 있죠? 달림의 토끼하고 같이 있죠. 하가님 달림이 할 때 하가님을 이제 항자로 읽기도 하고 상자로 읽기도 합니다. 상하에게 장가가고 또한 황제의 아들 소 김저씨가 서쪽 약수지구에서 태어나서 다시 신농씨 아들이 되어 곡부로 장가를 온다. 이렇게 하여 시작된 동영사는 희와 일신, 자, 이 상하 월신이 엮여지게 되면 자연의 역사의 문이 열리는 아침이 된다. 그래서 아침 조자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조자의 10과 10월이 합쳐져 일시 집안과 의시 집안이 다음 자손들도 서로 얽혀서 번창하는 나라가 되며 그렇게 해서 나라조라고 읽는 것이다. 그냥 조선이라는 말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일자를 시작으로 땅도 생기며 사람도 생기고 돈도 생기며 물론 해이며 달이 생겨나서 온갖 것이 이어서 만들어지면 조선이란 말이 생겨나서 이어서 한이 생기고 하가 생기면 한이 생긴다. 자, 고전사에 한이란 유시 왕조가 있었다는 것을 단군을 말하는 단군팔이든 간과하고 있다고 모르고 있죠. 왜? 단군은 존재했던 적이 없으니까. 여호와시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백호 구미지서라는 말에 가리워져 수천 년을 보낸 후에 이제서 그 참모습을 드러나게 되는 거죠. 조선이 조자의 두 번째 내용인 의자인 누에를 본따서 생겨난 글자이며 일자가 남성을 상징하는 상형체의 글자이듯이 의자는 여자를 상징하는 최초의 글자이다. 일자를 하나님으로 읽어냈듯이 의자는 하누님이라고 읽어야 되는 글자이다. 즉 하누님은 하나밖에 없는 누님이란 뜻이기도 하며 누님은 누워서 시를 받는 님이란 뜻이다. 그런데 국어사전에는 하누님은 하나님의 방언이라고 적어 놓고 있다. 의자가 누워서 뽕을 먹는 누에의 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나중에 그림책에도 누에의 성장 과정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렇게 썼네요. 아마 이것은 이제 우리 편집하면서 이것을 다 넣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것을 역사 사실에 붙여서 말하면 중국의 시조라고 말하는 황제족의 부호는 의자 풀이에서만 가능하고 지금까지 기록으로 수집되거나 발굴된 유물에 새겨진 글자로서 직접 황제나 유흥씨를 확인할 길이 없고 오직 신농씨 계통의 인물을 표시한 글자에서만 황제를 추측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황제가 신농씨 따님에게 장가감으로써 황이란 글자가 생기고 황제의 후손들이 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에 고군문에는 자 황자는 여자 아래 자지 신자, 이게 자지 신자예요. 신자에 두 다리를 벌리고 선 자세이며 곧 신농씨 누이 동생 모계사에서는 조카이고 딸이 됨과 신농씨 딸 큰마누라는 딸에게 장가와서 모습이 되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된 글자가 황자다. 의자는 숫자에서는 양수로 말하고 있으나 역사 사실로는 음에 해당되며 일은 웅으로 월이 주체이며 양은 이게 양양자는 변양으로 읽고 다시 일로 발전하여 그 시초는 1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자, 글자 자체에서도 황제, 융시, 황이나 웅은 훨씬 후기 문자이다. 훨씬 뒤의 문자예요. 누에를 그대로 그린 이 의자가 고금에서 말하는 땅을 상징하는 글자이다. 한국에서 따는 곧 땅인 동시에 하나님 신농씨 딸을 뜻하는 글자이며 누에의 꼬리분에 염소, 양이 상형체 글자인 이자가 붙어서 땅, 딸, 달은 실로 같은 뜻을 나타낸다. 황제 융시 웅자도 주체는 실은 월이 주체로 나타나는 글자이다. 고로 단군시에서 말하는 호랑이와 곰은 모두 황제족, 즉 화족을 말한다. 신화는 어떤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가공되고 부풀어져 인간의 역사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어지나 신화를 연구하다 보면 이 역사의 사실을 토대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동양신화는 문자에서 비롯되어 나온 것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자, 문자의 기본이 일자에서 의자로 되고 고문에서 일이 신이 되고 다시 신이 되어, 그러니까 이 펼칠신, 이 자지신자에서 신신자로 되며 고금에서 진이 일이 되고
토와 지가 야가 합쳐서 지가 된다. 이 야자를 설문해자를 보게 되면 이 두 개가 고모와 조카가 결구해가지고 씨를 잉태하는 걸 그런 모습을 표상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설문해자에서 여음야라, 즉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여음야가 뭡니까? 보지 야자라는 얘기예요. 자, 토는 모계사의 양급제인 집이 주인인 고모와 다음을 이을 조카가 사람의 씨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일 남성의 상징 보를 맞아들임으로써 흑토라는 글자가 생겨나고 토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토 옆에 좌변에 입구자가 있는 거, 그것을 또 토할 토자, 자, 만물 토해낸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거기서 이제 그 창세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글자에서 토는 물론 음부로 토로 소리값을 매이고 있듯이 남자로부터 씨를 받아서 토해낸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흔히 황제를 토덕지서, 토덕지서라고 하지만 또 토덕이 뭐냐, 여자의 덕으로 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서자가 뭐니까 상서로울 서자예요. 그 자기 자손들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토덕지서, 황제를 토덕지서라는 말로 씁니다. 근데 또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낙 선생님은 덕 대신에 토득, 토를 얻어서 상스러운 기운이 왔다 이렇게 또 쓰기도 합니다. 임금이 되었다고 상스러운 징조로도 말하고 있듯이 지지색이나 땅의 색이죠. 토덕지서는 서로 같은 말이 된다. 여기서의 흑토는 인류사에서 벗겨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인류사의 수수께로 남아있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소위 창세기 설과 깊이 연관된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해결되는 결정적인 단서다. 우리가 늘상 고조선이 있었다고 말하면서도 그 실체를 찾을 수가 없었으며 한국학이 찾고 있는 고조선은 문헌학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다. 종주주의, 유교 문수에서 비롯된 고조선 부정의식은 한학이 이어받은 이래 완전히 문헌상에서 그야말로 신화 전설이 되었기에 인간 세계와는 전혀 다른 신화 전설 속에 조선이 있었다는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지만 역사가 실제 장소에서 밖으로 끌어내서 몰아내서 반도 북부에 있었던 것처럼 거짓을 늘어놓았기에 당군이라는 얼토당토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놓고 당군을 우리 국조로 떠받들고 있었다. 당군을 우리 국조로 떠받들고 있다. 더구나 사기에서 오제봉이라고 하는 명기한 인물 재계도 완전히 날조된 계보로 황제 일계로 만들어 놓았다. 새로운 성인이 나오셔서 반만년 묵은 숙제를 혼자 도맡아서 바로잡기에 이르렀다. 사기에서 부정된 신농씨와 재소 김천씨가, 자, 재소 김천씨 황제 아들이면서 황제는 처음 오제에 제일 위에 넣었으면서 왜 소 김천씨를 없앴을까요? 사기 봉급에서 소 김천씨가 없어요. 소 김천씨를 이야기하면 반드시 염제 신농씨 그분을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왜? 소 김천씨는 신농씨 그분의 사이니까 아들이었죠. 사이였기 때문에 그것을 빼버렸죠. 반면에 청동기에 새겨진 장대기로서 검증 복원됨으로써 그 다음을 잇는 전설상의 옥황상제로 칭하고 있는 제종욱 고양씨가 비로소 사실 고조선 초대 천자이신 신농씨 사종선으로, 자, 특히 제종욱이 출생, 취직, 승진, 섭정, 그리고 지금의 자리에 지기 위한 명분들이 문짝으로 명백하게 복원되었다. 자, 그렇게 하여 고조선 토론이 문짝에 의해서 문짝으로 의견 교환이 가능해 되었다. 바로 조선이 그 조차가 토론의 실마리가 된 것이다. 조차는 인방의 주씨가, 이게 뭐냐면 전후 고양시 이름이기도 해요. 일이 삼신에게 잔디를 사람의 뜻이다. 자, 이게 삼신이에요. 세모 삼신인데 이게 이제 대화주씨, 염제 신농씨, 대화주씨, 뉘주 할머니를 가리키거든요. 이게 그 설문해자는 이 삼각형을 또 집이라고 읽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조차는 뒷나 종묘라는 뜻으로 변해지고 나라 이름이 되고, 그래 종이란 말 쓰지 않습니까?
봉건주의 칭호에 붙여서 나라는 개념이 된다. 의 이문은 고양시 당대 청동기 명문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누가 봐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객관성이 상대합니다. 우리가 자, 조선이라는 말이 생기면서 나라가 태동한 것이나, 전에도 얘기했죠. 땅 쳐가지고 이 나라의 이름을 조선으로 하노라 하는 게 아니라, 질서가 그 당시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에는 질서가 잡힌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사회제도와 특히 혼인제도죠. 시장. 자, 시장을 만들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화폐가 필요하죠. 그래서 화폐도 이때 나옵니다. 그리고 화폐 등등을 구비하고 특히 조상의 제사 지내기 위해 사당에 잔을 올리는 주체를 그려 먼저 조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고양시와 그 다음 세대인 일개시, 중부 일개죠. 그 성씨 형제 가운데 세 번째는 어씨인 중부 일개씨가, 자, 중부 일개씨는 뭐라고 했죠? 등장하여 어씨가, 자, 희씨는 물리를 관리하는 수종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 집안 대들은 그 족표가 고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죠. 어씨가 양족의 사당에 제사 지내는 우두머리가 됨으로써 자, 곤자 잘 보세요. 고기어째 이을 개체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 곤이 나중에 이제 이 제국 때 이게 빠지고 이을 개체가 빠지고 양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이란 글자가 역사에 등장시킨다는 문자학이 객관적인 발전 과정이 생기며, 그것으로 인해서 조선이란 말이 제종욱 부자 시대에 생겨난 종묘제등의 반영임을 문자학을 연구를 통해 알 수가 있다. 문자학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고조선 3대 천자인 전후 고양시 때에 조자가 생기고 4대 천자인 제국 고신 때 정치적으로 막강한 영향을 행사한 곤에게서 선이 생겨나서 조선시대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이한테 그 왕을 물려주는 그런 제도였는데, 그래 여서제라고 그러죠. 근데 이 제국은 좋으니까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일급의 아들인 용한테 물려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원래 왕위를 받을 사람이 중녀 추어씨예요. 추어가 이건 이제 곤의 그 근문신은 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곤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추어가 왕이 됐었는데 자기가 요가 왕이 되려니까 이 추어를 죽이려고 9년 동안 전쟁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때 이제 제국이 죽죠. 제국이 죽으려고 할 때 요는 없었죠. 그러니까 제지를 왕이 세우고, 제지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 자일급이니까 왕위를 이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 곤에 어떤 돈을 받고 제지를 왕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일을 벌입니다. 제지는 곤의 사유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제지의 장인이 바로 곤이었거든요. 죽은 곤의 족칭 상표, 족칭을 나타내는 소리의 상징을 상표라고 합니다. 제주로 주시적으로 나타내는 족칭과 같은 의미이다. 동물을 시표로 삼은 계시는 곤의 생신부, 그러니까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가 되는데, 곤 역시 어로 시표로 삼은 어씨가 되었다. 이 중자가 또 중과 통하여 중부가 되는데, 이는 곤이 중부 일개가 된다는 유력한 논리적 증거이다. 그의 시칭으로는 희를 쓴다. 희는 뭐죠? 뭐죠가 아니고 누구죠? 누구시죠? 신농씨 그분의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아들이죠. 이는 제왕세계, 그러니까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곤의 자는 희가 되느라 방지며, 희는 그의 할아버지 수정, 물을 관리하는 희에 속하는 시칭이다. 곤의 할아버지 희는 신농씨 셋째 아들로 시술을 담당하는 수종이라는 관직을 맡았기 때문에 희씨 계열은 물고기 어를 족표로 사용했다. 우리 고대 문양에는 물고기 그림이 많이 나온다. 자, 곤이라는 글자에 어씨가 신농 시절 계통을 잇는다는 의미에서 이을 개자를 어자 옆에도 곤자가 되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 이을 개는 곤의 어머니 친정인 소 김전씨 족표인 개에서 따왔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중희 곤이 자칭인데, 이런 족칭과 시칭의 관점에서 을미돈 명에서 곤이 직접 만든 지사근문인데, 이게 기록할 이를 기록한 근문이에요.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논중이 될 수가 있다. 자, 의미도 보세요. 이것은 내가 한자로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해석은 해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년 을미는 고조선 제 152년이로 후사를 당부하기 위한 모임에 당시 양족 집안의 세 번째 두모 고는 자기 넷째 동생 책방시를 자기를 대신하여 보내고 이 책방시에서 또 진시황이 나오게 됩니다. 천자 고시시로부터 200풍이란 거금을 받고 자기 아버지 제 전후 고양시 제셋을 괴를 만들었던 내용이 적힌 얘기이다. 자, 고는 제지 막후 지지자였다. 중위는 곤이 본칙이며 당시 고는 여씨 제소코의 둘째의 뒤로 주시족 중에서 영향이 있는 원로였을 뿐만 아니라 염제 황제의 두 재계의 남녀가 대대로 통한한 예에 따르면 주시족 중에 영향이 있는 원로였을 뿐만 아니라 염제 황제의 두 재계의 남녀가 대대로 통한한, 그러니까 사회에서 왕을 물려주는 그런 제도였죠. 이에 따르면 제국은 곤이 여자 형제의 남편 사마천에서 제국은 진봉씨의 딸을 맞아들여 정비로 삼고 또 추자씨의 딸을 맞아들여 차비로 삼았다고 했다. 즉 제전옥의 사이며 제전옥의 제소시다 칭씨죠. 칭씨인데 이건 이제 고금 그 근문이 안 나타나가지고 칭씨 나 쓰겠죠. 시 배우자가 됨에 따라 진봉씨는 당연히 풍성의 딸이 변필이 되는데 역사적 글은 사필은 전욱이라고 읽었지 않은 것은 제주는 친어머니가 상의를 우리가 이제 그 사기 봉기를 보게 되면 이걸 창의로 바꿔서 남자로 바꿔버리죠. 를 남자로 잘못 기록하여 이에 따라 잘못된 기록이 생기게 되는데 이들 간의 혼인은 실제로 형제의 자녀 간의 혼인이 아니라 자제, 누이와 동생, 자녀의 혼인인데도 역사를 기록하는 사간이 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로 기록을 했기에 역사가 비틀려 전해진 것이었다. 조카와 고모를 따라 잉첩이 되는 풍습에 따른 질이 조카가 고모를 따라 잉첩이 되는 풍습에 따르면 곤이 따른 또 제국의 잘급 첩속이 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황제조의 역사로 꾸미기 위해 일부러 거짓 기록한 사간이 추자씨 딸로 숨긴 원인이다. 추는 나중에 이게 제전욱의 이름이 됩니다. 이 변필로 제전욱의 시 중에 하나이며 자는 자의 변필이 된다. 따라서 추자는 곧 추자로, 즉 실제로는 공과 려를 려는 려시 인력 려시를 말하죠. 려를 가리키되 일부러 말할 꺼려하여 감히 말하지 않고 감추고 기록한 것이다. 하우, 후직, 제지, 아왕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곤의 자일급, 초에 따른 여호와가 되죠. 여호와가 되고, 자 여호와와 하우는 바로 제우스 신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항도 알면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혼인은 반드시 얘기가 있게 마련인데 우리가 혼인할 때 뭘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가에서는 이런 얘기를 만들었나 봐요. 금문 북외돈, 이 바로 그 예 중에 하나로 명문은 그린 것 같다. 북외돈은 이 왕자인데 북외돈이 아니고 이게 왕자거든요. 여기 왕자이거든요. 왕은 변체인데 이 시칭이 되는 고가 있어. 이 고는 제곡이 고의 본체임을 알 수가 있다. 걔 안에는 고는 어머니 성씨가 되는데, 자 그래서 고씨도 역시 황제족이에요. 이는 제곡이 고양시 자매의 아들임을 설명하는데 이에 따라 고를 성씨로 삼아 왕이 머리에 놓아 존중하는 의미로 썼던 것이다. 산해경 제18권 해내경이 첫머리에 동해진해 북해지우 유명국왈 조선 천독 한번 찾아보세요. 조그만 사전 말고 큰 사전을 우편을 보면 이 독자는 다스릴 독이라고 읽습니다. 또 조선은 하늘이 다스린다라는 얘기예요. 하늘이 뭡니까? 이게 천자는 바로 왕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하늘이 내리신 왕이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그인 수고 웬 에지라라 쓰였는데 그 해석을 하면 동쪽 바다 내 북쪽 발해의 모퉁이에 해우가 있는 곳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하늘이 다스린다. 그 나라 사람들은 9골에 나눠져 살고 있으며 모든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랑한다. 자, 외인해제. 자, 이게 외자를 보세요. 사람인 변에 두려울 외자가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데 막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존경심, 존중을 하면 그 사람이 조금 경계하게 되고 조금 띄어져서 이렇게 보게 되죠. 탄핵의 기록뿐만 아니라 1949년 이후에 엄청나게 진행된 중국 대륙의 고고학적 발굴은 대문구 문화 유적을 위시하여 산동 지방과 그 밖의 수많은 지역이 고고학 발견이 산행의 서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두 분에 걸쳐 방송한 조자에 대해서 말하고 역시 선자도 사람의 이름에서 나온다. 그럼 조선은 순전히 사람이 이름에서 나왔다는 것이었다. 자, 한인 사마천의 여건 태사공소, 태사공소라고 사기를 그렇게 얘기하죠. 천문에 등장하는 오제봉기가 1993년 11월 4일 중국의 고대사를 비로소 바르게 밝혀낸 딱비기 선생님이 정식으로 서면을 통해서 소남자 선생님에게 그때가 조선 및 한 시대였다고 답을 해옴으로써 고대사의 청고의 아주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의심스러운 안건이었다. 고조선 및 고한이 피면서 드러나게 됐다. 자, 물론 조선이란 말은 소남자 선생님이 근문식을 통해 보여지는 반만년의 문자 기록을 통해 오제의 시기가 바로 고조선이었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시하면서 김장 토론에 이어진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마침내 고조선 및 고한의 실체가 보여지게 된 것이었다. 딱빙이 선생님과 소남자 선생님과의 한중 문자학 토론으로 조대명이 바르게 고쳐낼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사람의 이름에 의해서였다. 사람이 역사에는 그 주체인 사람이 이름이 없으면 거짓이 되고 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반만년 전에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도리가 없었기에 허공인 하늘에서 사람이 아닌 신이 내려왔다거나 아래에서 태어났다거나 하는 거짓을 되풀이하면서 황대한 무계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사실을 숨긴 채 가장하거나 확대하여 인간세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신화와 전설로 그렇게 전해져 왔다. 그렇다면 신화와 전설 속에서 이미 잊혀져간 역사적 사실을 찾아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우리가 안다고 했을 때는 확실한 근거를 대고 알아낼 수 있게 증거해야 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바르게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인데 모르면서 거짓을 꾸미기 위해 시비가 생긴 것이다. 반만년 전이 청동기에 새겨져 우리에게 전해지는 역사적 사실들은 이제껏 학문한다고 껄떡대던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을 꾸며서 뒷선을 어리석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단군반의 인간들은 이런 방송을 들으면서도 단군을 외치고 있고 고조선을 말하면서도 단군을 말하지 않으니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완전 개소리 바람소리로 듣는지 진짜 헛소리만 내뱉고 있으니 구제할 도리가 없는 작기들이다. 책을 봐도 무슨 책을 봤는지 눈에 뭐만 보인다고 유물이나 유적으로 확인되지도 않는 단군도 여타의 다른 신하들처럼 단군을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지 사실을 확인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한다. 가령 우리가 단군을 내세워 고조선 개국연대를 서기 전 2333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에 근거하여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가도 알 필요가 있다. 위세에 이렇게 말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단군 왕검이 있었다. 그는 아사다. 경에서는 무의사이라고 또는 백악이라고 하는데 백주에 있었다. 혹은 개성 동쪽에 있었다고 한다. 이는 바로 지금의 백악궁이다. 자, 어떤 경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 아사달에 도읍을 정하고 새로 나라를 세워 국호를 조선이라 불렀다. 홍씨 그분과 대하주씨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제사 모시기 위해서 신주단지라고 했죠. 거기서 제사 모시다 그 의미로 조자를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조선의 그 아름다운 풍속, 그러니까 조상을 모시는 예를 계속 이어서 모시겠다란 글이 바로 선자예요. 어씨가 이을 개자로 붙어가지고 그 뜻을 유지를 잇겠다 하는 선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이 되는 거예요. 조선. 그러니까 한
60년, 한 50년에서 60년? 그러니까 그 정도겠죠. 한 4, 50년?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니까, 이게 양자니까 한 30년 되겠네요. 그렇죠? 뭐 이 계산은 제가, 뭐 분명히 나오긴 하니까 조자가 나오고 선자가 나오고 이거는 한 30년에서 20년에서 30년 걸렸겠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두고 조자 나오고 선자 나오고서 조선이 된 거죠. 땅 쳐서 조선이 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고와 같은 시기였다. 당공 왕검은 당고가. 자, 요도 희한한 게 요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 그 당 앞에 당요, 우순, 당우시대라고 당우식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당요, 요를 요인걸 이야기해요. 당교가 증야한제 50년인 경인년, 요가 증야한 뭐냐면 무진년이다. 자, 무진년이 봐요. 무지전.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터닝포인트한테 이야기하겠지만 무진이 언제입니까? 1988년이에요. 자, 1988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일어나고 나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자, 그것은 나중에 제가 터닝포인트 하면서 더 강의하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50년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평성의 도포에 비로소 조선이라고 불렀다. 단군 이련이 단도 이련이 남긴 이 말은 한국한 천년이 의심스러운 안건으로 오늘날까지 왈가불가의 시비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가장 명확한 사실은 이런 이전에 금성문이 기록해서 이를 비판하게 되는 가장 명확한 사실은 이런 이전에 금성문이 기록해서 비록 이를 비판하게 되면 제한이 문제 해결에 이르는데도 실력이 없어서인지 심포가 그렇게 되어서인지 당군빨리들은 무엇을 말해도 듣지 않고 당군 만세를 부르고 있다. 이런 이전에 금성문에 나타난 한국사의 최초 기록은 고구려를 대표하는 광개토항비, 신라를 대표하는 문무왕 비문 등의 자기들의 선인에 대한 기록이지만 이 두 가지 비문에선 당군이라는 말은 없다. 자, 이거는 광개토항과 문무비양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냐 한번 읽어보죠. 뭐 광개토항 고구려의 19대 왕 고구 원왕이 태자로 AD 391년 즉위 남북으로 영토를 넓혀 그의 사적비에는 국상 광개통 경평한 호태왕이라고 적고 있어. 호태왕이라도 하며 연호를 따서 영락대왕이라도 함. 이름은 담덕 문무왕 신라 제30대 왕 상구통일의 주역이 한 분으로 능비문에는 고대사와 영기 기초재련 인맥이 BC 2300년대에 화관지구까지 서술해 놓고 있다. 자, 요것도 한번 보세요. 파경 여기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 문무대왕 비문에 보면은 이원 둘레 여섯 가지를 이 어떤 인명을 정확히 보면은 그 자체 알 수가 있습니다. 경진씨, 가주몽, 경청, 기호 화관지구. 요새 또 이게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투제천 지은 50대 조 성원학 황경흥 진백지 기덕. 자, 이제 위에 다시 오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호태왕 비문에는 위무진사의 삼부리를 들레 사적을 주로 기술하고 나라를 세한 추모왕은 북부여 천재자로 자기가 모든 하백이 딸로 알을 가르고 태어났고 되어 있을 뿐 선인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문무왕 비문에는 화관지구의 창상 바탕을 이어서 화관지구. 자, 화관지구가 누구죠? 순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순에서 바로 진백이 연결되고 써있는 거에서 진백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진시호까지 연결됩니다. 뭐 딱딱딱딱 연결되는 게 몇백 년 후에 몇천 년 후에 이렇게 딱 이야기 되죠. 화관지구나 투제천지구란 투이명 경진시를 나눠서 보냈다는 말 또는 추무왕이 주몽을 부렸다 또는 15대의 선왕이 이 선왕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이 주몽이는 뭔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천왕경흥 진백지 기덕이라 삼국의 통일은 한리의 주심으로 진백이 덕을 기틀로 일어났다. 진백이 누굽니까? 진시황의 16대조 할아버지죠. 16대인가
나 밑에 나올 겁니다. 로 해석할 수 있어 신라인들이 진지망이란 말로 망진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자, 진백의 후손들이 말한 대모를 이해하면 이들 김씨가 지난 교척이 난리에 천리, 자, 김씨와 박씨 똑같습니다. 천리 서쪽 바깥으로 피난가면서 경린씨 바뀔 것의 선인을 갈라서 동쪽으로 피난가게 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진백 곧 진시황이 20대죠. 근데 16대도 얘는 20대조네요. 목공과 시황제의 후손 휴도왕, 서쪽으로 피난한 사람들의 아들 또는 손자, 이 태자 투 김일자가 한물제 때 14살 때 포로가 되어 궁중 말을 기르는 장에서 마감이 되었다는 사실이 2000년의 세월이 다 된 오늘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다섯 투의 선인이 화관 지음을 기수해 놓음으로써 우리는 이련이 말한 당요시대에 개호했다는 조선을 요대의 당시기로 통해서 당군이 진위 여부를 가를 수 있게 된 것이다. 당군을 당군으로 쓰고 천재단의 제사 지낸 임금이라 해석했을 때 통하는 말이긴 하나 이때 이미 신농시 제도 국부에 종묘가 있어서 제사 지냈다는 기록이 중요전 이거는 바로 그때가 고대 사회였다. 고대 국가사회였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준 그림이다. 이 중요전에 대해서 물론 여기 와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 또 알겠지만 중요전 여기 이제 편집할 때 나올 겁니다. 이걸 보시고 여기서 이제 나중에 책을 보시면 그러니까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 그 책을 보면 이제 중요전에 대해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남아 있으므로 따로 당군이란 말이 생겨날 수가 없다. 고성 문자에서는 단이란 글자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태산에 올라가서 하늘에 제사 지냈던 소위 봉선제라고 하죠. 봉선이란 말도 후세 춘추 전국인들이 그들로부터 2000년 가까운 제정 또는 제국 시기 신농시 찬원을 향하여 지내는 백이만공제를 봉태산 선양부를 했다고 멋대로 꾸민 것이다. 하상주에서 상제신과 상제신은 누굽니까? 자, 이 삼자 지금 여기 나오죠. 이 삼자가 바로 독약집, 이것을 집이라고 읽는다란 말이에요. 그게 삼신이에요. 삼신 누구예요? 지금 묘히 말했듯이 상제, 염제 신농시, 대화주씨, 그다음 유주 할머니 이 세 분을 삼신이라고 합니다. 종묘의 주시했죠. 그러나 소위 교사제를 밀려내면서 봉선이란 신비한 말이 생겨난 것이다. 자, 이후 한대인에 이르러 선진시대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이런 사상이 굳어져 버릴 것이다. 역사 창조신을 허신으로 만들어 허공주의 정처럼 떠돌이 귀신으로 만들고 이른바 하늘의 제사 지낸다는 말로 변질시켜 제천이니 천재니 하는 말로 호도해 버린 것이다. 호도해 버린다. 이것이 동양인에게 공동신앙으로 상실케 한 근본 원으로 만든 것이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유불선 기독교가 이 등에 들어와 판을 칠 때 불교가 들어오면 그것이 전부이냐. 남의 타구를 한마디로 뒤덮고 공명이 들어오면 조선 마을 국구마다 공자할 맹자할 읊어대하지만 어른대접을 받다가 또 예수판에 들어와 마치 예수가 우리 구세주인장 주여 주여 하고 외치다가도 또 새롭게 우리 민족을 표방하는 그 무엇인가를 찾게 되면 그것만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했다. 그런데 또 시간이 흐르면 언제 그랬냐듯이 명맥만 남아 조그만 숨소리 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뿌리 없는 부편처럼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같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이 본류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무언가를 꽉 잡고 이것만은 절대 놓아줄 수 없는 마지막 볼을 잡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렇게 되는 것은 유불선 기독교가 모두 고조선 역사 속에서 나왔기에 그렇게 되는 것은 유불선 기독교가 바로 고조선 역사 속에 나왔기에 우주의 가을 시기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한 부분을 그렇게 세세하게 보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보여지며 또 아마도 그것이 인류의 문명을 창조하였던 현 인류의 문명을 창조했던 자긍심이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때 그 당시에 새로운 종교나 사상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흥분하며 그것이 마치 우리 전부인 양 행동한 것은 그것도 역시 우리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했을 것이다.